인터뷰입니다. 제 12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요즘 위기라고들 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빠지는 추세고요. 안철수 신당의 실체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기의식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용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부터 돌발 질문 드릴게요. 네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지금 명백히 출마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나가게 되면은 당을 위해서나 또 네.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전체 전국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네. 특히 야권이 지금 안철수 신당이니 뭐니 해서 대단히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아직 결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선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치과 의사이셨고요. 네네. 그 이전에는 운동권이라서 감옥도 갔다 오셨고요. 장관도 지내셨고요. 한참 오래전 일이어서요. 네, 장관도 지내셨고 변변치가 못합니다. 이렇게.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셨으면 네네. 경기지사 나가기에는 이른바 요즘 용어로 하면 스펙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역시 제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를테면 제가 나가야 꼭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면은 안 되고 제가 나가야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하고 또 유권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변변치가 않아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당이 지금 이 안철수 신당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이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당 후사의 자세시군요. 그보다도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당을 살릴 수 있는 거냐.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표방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정세 속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진단이 좀 정확히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야 그 처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서방과 전국 구도 하에서 경기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선거가 아마 제일 중요한 그 전략적인 요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 선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서를 정해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처방의 차원에서 네네. 민주당이 다시 사는 법 3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네네.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대선 불복을 끝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선 불복해왔던 겁니까? 당도 대선 불복을 계속 부인해 왔고요. 네. 또 실제로 우리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대선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또 여당이 계속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지금 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가운데서 대선 불복으로 비칠 언행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심리에 저서부터가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인정하기 싫은 그런 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마다 그런 불복 심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네. 역풍의 빌미를 주고 국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언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장외투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절제해야 한다. 절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줄곧 장외투쟁, 노숙투쟁, 천막투쟁 이런 걸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의 문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민생, 경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네.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의회가 경시될 수가 있고 네. 또 정책이나 입법이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야당에게도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또 아주 그 절제된 가운데 필요할 때만 장애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장애투쟁이 뭐 줄곧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문제는 여당에게 있고 또 국정원 사태 뭐 댓글 이런 거에 다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민심을 잃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장애투쟁은 당내에서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열어서 합의로 네. 결정한 겁니까? 그때마다 그 우선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합의가 공감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돌아가야 된다. 정기국회 이전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뭐 명분이나 논리는 항상 그 병행투쟁이 아니었습니까? 당내 네. 병행투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장애투쟁이 됐고 노숙투쟁이 됐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를 못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다시 사는 법 3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민생과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참 그 중요한 뭐라고 할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와 좌절에 편승해서 야당이 집권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4년 후에는 야당에게 집권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잘 준비하고 박근혜 정부도 성공을 하고 다음 야당은 더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가 잘 못 되어서 그 반사 이익으로 마지못해서 야당의 집권을 승인하는 네. 그런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경제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이 그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를 칭찬하고 또 어떤 데는 격려하고 도와주고 네. 그런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행태라든지 또 민주주의 후퇴의 문제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선명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거요. 소통. 또 국민 통합을 지금 이루지 못한 거. 네. 또 그 지역 탕평을 이루지 못한 것, 인사를 잘못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창조 경제나 또 전략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는 것.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문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의 논리를 강변하거나 관철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고압적인 거. 네. 이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통령의 생각도 완전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통은 방식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모든 점에 화근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네네.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책임 장관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관들이 전부 그 수첩을 들고 옛날에 박근혜 후보께서 들고 있던 수첩을 장관들이 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들의 그 무슨 소신이라고 할까 또는 뭔가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게 보이지를 않고 대통령의 그 목소리, 대통령의 소신 이것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정권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한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친노는 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친노가 당 지도부를 흔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라기보다는 당의 일부의 그 우리 의원들의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 태도 같은 것들이 네.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안에? 네. 그런 거지만 지도부가 결정을 했을 때는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당연히 지난번에 그 대선 그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라든지 또는 그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또 그 피해와 그 선거에 패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한길 대표나 당 지도부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제 결국은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엄연히 당 대표가 있고 네. 또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절제하면서 네. 당 대표에게 힘을 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말에 그런 협상과 타협이 있었을 때도 당 대표에게 힘을 몰아줘서 그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흔들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김한길 대표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흔들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의 그 뭐라고 하락이라고 할까요? 네. 또 생기지 않은 또 않은 안철수 신당에 밀리게 되는 그 결과는 그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작년이죠. 사실상 차기 대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였다라면 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네. 내 탓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국정원을 철저히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되지만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그렇지만 대선 불복은 안 된다. 이것을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울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제 살리기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또 그런 입장을 취했더라면 지난 대선 때 48%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지금 68% 정도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차기 대통령으로 그 자리매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보를 좀 거꾸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철수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신당에 매달리거나 야권연대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위 중진 차출론 같은 거요. 네. 이런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심을 거꾸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늦었지만은 민주당의 자강하는 노력 또 자기 성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부터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우선 민주당이 왜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자기 쇄신을 해가면서 또 전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앞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자기의 힘으로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바깥에서는 민주당이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을 얘기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 동의하십니까? 인적 청산은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떻든 그동안의 잘못된 일들에 대한 반성 또 그것을 쇄신하는 노력을 해가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인적 청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